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것은 아마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해외 속담들 중에도 말과 연관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어디든 비슷한 듯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일본의 황당한 실화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에 벌어졌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 아침에 전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요. 이날 전철 안에 탑승하고 있던 여학생 3명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했던 모양인데요. 편의상 이 세 사람을 A, B, C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졸업 후 어디에 취업할지 이미 계획해둔 상태였고 이들 중 C는 은행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가 선택했던 은행은 바로 도요카와 신용금고였는데요. 은행에 취업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듣자 두 사람은 갑자기 신용금고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A와 B 두 사람은 C를 놀려주려고 농담을 건넸던 것인데요. 속뜻은 은행 강도 등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은행에 취업하면 위험하지 않겠냐는 농담이었지만 C는 두 사람이 말한 신용금고는 위험하다라는 말을 농담이 아닌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C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걸었던 것은 친척인 D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D에게 신용금고는 위험한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걸 알 수도 없었기에 D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척이었던 D는 C양의 부모에게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졸업 후 은행에 취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은행이 바로 도요카와 신용금고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C양이 말했던 신용금고가 위험한가란 질문이 도요카와 신용금고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질문이기는 했지만 곧 그 신용금고에 취업을 앞둔 C양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꽤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D가 또 다른 친척 E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E는 도요카와 신용금고 본점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 역시 E에게 똑같은 질문을 건넵니다. C에게서 전해 들었는데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은 E 역시도 뜬금없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까지 딱히 문제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D가 취업을 앞둔 C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하니 혹시 신용금고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E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미용실에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던 미용실 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머리를 정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E는 문득 어제 D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미용실 원장 F에게 이런 얘기를 건네는데요.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D가 전화해서 위험한가라고 물어봤던 내용이 E의 입을 통해 위험에 처한 것 같다로 바뀌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지도 모르겠다란 말을 들은 F가 역시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 F는 이 얘기를 자신의 친척인 G에게 전하는데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험한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어느샌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변한 것인데요. 하필이면 F가 친척 G를 만나 이 얘기를 전한 장소가 세탁소여서 세탁소의 주인 부부였던 H와 I 역시도 이 내용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세탁소 주인 부부 중 아내였던 I씨가 이 동네에서 소문난 마당발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소문을 전하고 다녔는데요. 세탁소 손님들과 목욕탕에서 만나는 동네 주민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상인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졌고 곧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파산할 것이다란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소문일 뿐이어서 설마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 정도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심에 불을 붙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계기는 역시 H부부의 세탁소에서 일어났습니다. 12월 13일 세탁소의 단골 손님이었던 J씨는 급히 전화를 할 일이 있어 잠시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요카와 신용금고에서 돈을 찾아오란 얘기를 건넸는데요. 당시 J가 찾으려고 했던 금액은 약 120만엔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곁에 있던 H부부 역시 이걸 전부 듣고 있었는데 J가 그런 거액을 도요카와에서 인출한다고 하니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다 하고 확신하게 되어버립니다. 공교롭게도 J는 이 소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순수하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인출했던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던 것을 제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아무튼 우연한 타이밍이 무척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이가 거액의 돈을 인출하겠다는 얘기를 듣게 된 H부부는 정말로 도요카와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기게 되고 이 부부 역시도 도요카와 신용금고에 예금했던 금액 중 180만엔 정도의 돈을 급히 인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부부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요카와가 파산 위기에 처해서 우리도 돈을 급히 빼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여기저기 전했던 것입니다.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소문에 불이 붙게 되자 이 불씨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승객들 중 여러 사람이 도요카와 은행을 찾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곧 파산한다고 한다.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하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내일 아침에는 셔터를 올리지 않고 도망칠 것이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12월 13일 하루에만 도요카와 신용금고에서 빠져나간 돈은 약 5천만엔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대이다 보니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한 거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갑자기 몰려들어 돈을 인출하는 예금주들에게서 진짜 도요카와가 파산하게 되냐는 질문을 듣게 된 은행 측은 급히 성명문을 올려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행에 돈을 찾으러 몰려드는 예금주를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경찰이 지금 은행을 조사하러 오고 난리가 났단 얘기였습니다. 경찰이 은행을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도요카와 신용금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그 사건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것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한 소문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심지어 도요카와 신용금고의 회장이 파산을 못 이겨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에게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 은행 측에서 번호표를 하나하나 지급해 주었는데 이를 받아든 예금주들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오해하고 도대체 왜 번호표를 나눠주는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직원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따지다가 언성이 높아져 주변 사람들까지 이에 동조해 아주 큰 소란이 났다고 합니다. 이러니 소문이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은 도요카와 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수많은 예금주들이 거짓 소문에 혼동을 당하고 있고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파산하거나 도망칠 일은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예금주들은 이미 신문이고 뭐고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왜냐면 빨리 은행 앞에 가서 미리 줄을 서놔야 예금해뒀던 돈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은행에 더 찾아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일본 중앙은행, 이른바 일본은행에까지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일본은행 측에서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정말 도요카와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직원 몇 명을 도요카와 본점에 파견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결과 도요카와 신용금고는 문제없음이었습니다. 조사원들은 도요카와 은행 영업이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고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도요카와 신용금고에 현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행 나고야 지점을 통해 엄청난 양의 현금이 도요카와 신용금고 본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는 대신 지점 한쪽에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쌓아두기로 합니다. 이때 쌓아둔 현금의 양은 높이가 1m, 너비가 5m여서 당시로서는 보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현금 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은행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쌓아둠으로써 도요카와 신용금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에 현금 더미를 본 예금주들이 안심하게끔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 당시 전국 신용금고 연합회의 회장이었던 오하라 테츠고로 역시 도요카와 신용금고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왜냐면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이 사태로 정말 무너지면 다른 신용금고들 역시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예금주를 안심시켰는데 도요카와 은행지점 여기저기에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은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인출하셔도 됩니다. 돈을 빼지 말란 대신 오히려 돈을 얼마든지 빼가도 좋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은행의 자본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예금주를 안심시키려는 꽤 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손님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경우 절대 문을 닫지 말고 직원들 모두 자리를 지킨 채 퇴근하지 말란 지시를 내렸는데요. 폐점 시간 전이나 폐점 시간에 맞춰 문을 닫게 되면 예금주들의 마음이 불안해져 더욱 동요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진짜 도요카와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12월 15일 도요카와 은행의 어느 지점에 어떤 남성이 등장해 예금주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당시 도요카와 신용금고의 회장이었습니다. 소문이 완전히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앞선 여러 가지 조치와 회장의 등장 덕분에 대다수 예금주가 안심하고 어느 정도 사태가 가라앉았지만 일부 예금주들은 여전히 은행으로 몰려왔습니다. 12월 16일 결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인해서 경찰이 이 소문의 근원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경위를 돌고 돌아 조사하다 보니 소문의 시초가 된 여학생 A, B, C에게 닿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경찰과 도요카와 은행 측은 굉장히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침 전철 안에서 세 사람이 나눴던 농담 한마디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킨 사건은 아니었기에 범죄성은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지럽던 사태가 진정된 것은 소문이 퍼지고 난 뒤 약 2주가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이 2주 동안 움직였던 금액의 양을 추산해보니 무려 14억엔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무너지게 되었다면 다른 은행들 역시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농담 한마디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 벌어진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기에 이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하다는 소문 역시도 앞선 여러 가지 사태와 맞물리게 되면서 정말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오게 되어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 발생 7년 전이었던 1966년에도 어느 금융기관 하나가 크게 파산하게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세탁소의 주인이었던 H 부부가 바로 이 1966년에 파산 사건 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이런 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단골 손님 J가 거액의 돈을 인출하겠다는 전화 내용을 듣게 되니 트라우마가 있던 이들 부부에게는 이 소문이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소문은 필연적으로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었고 해당 소문이 여러 갈래로 퍼지는 동안 처음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에게 돌아올 때는 첫 내용과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은행이 정말로 위험한가라는 질문 하나가 은행이 곧 파산하게 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가 예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요즘에는 스노우볼 효과란 단어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작은 사건 하나가 큰 결과를 불러온다는 뜻에 비춰봤을 때 학생들이 나눴던 농담 한마디에 은행 하나가 정말로 파산할 뻔한 황당한 얘기를 보면 이런 용어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본에서 벌어진 황당 실화 도요카와 신용금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